괜찮으시죠? 네. 아니요. 잘 됐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악수하면서 한쪽씩 이렇게 비비면서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잘하세요. 이런 거만 좀 잘하세요. 아니,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예식을 좀 하자고요. 그렇지. 따뜻하게. 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괜찮습니다. 벌써 이제 5월이니까 이제 터닝 포인트 이제 반환점을 도는 거였습니다. 우리 경영총괄부에서 매년 이렇게 유바의 운영 방침을 이렇게 설계해주고 또 한 해 이렇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물해서 유바가 1년에 1%씩 어떨 때는 5%씩 이렇게 우리 조직 문화가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환점 돌 시즌이니까요. 한 번 더 평가해주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도 한번 피드백을 부탁하고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팀들에게 더 용기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걸어서 항상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각 층별로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그걸 외치고 각자 자리를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바는 에너지가 넘치는 조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올 한 해 유바의 운영 방침이 더 끝까지 잘 되어 가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으니까요. 의료진과 경영총괄부서 모두가 모인 가운데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함께하는 가치로 끊임없는 변화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알겠죠? 최근에 이제 계속 뉴스에 나오는 마음 아픈 이야기죠. 의사로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지만 이렇게 구속되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구속 반대 집회 이렇게 사인을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이렇게 아이를 잃은 그 부모님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로서 또 우리가 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팀원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환자를 봐야 되는지 우리 한번 다시 뒤적도를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메이오의 이야기, 크리미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우리가 의료를 가는 길에 있어서는 이 책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보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물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잘 읽고 잘 습득을 한다고 하면 유바도 정말 훌륭한 병원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 계속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희망찬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34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1기, 2기, 3기 팀원들이 다 공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환자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어떤 고초를 겪는지를 아주 잘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1번에서 6번까지 있는데요. 중간은 생략하더라도 이렇게 병원이 이제 병원을 찾아왔을 때 환자들의 마음이 다른 서비스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환자분들은 보통 아프거나 다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쭉 나열했지만 6번째 또 스트레스가 뭐냐면 자기들이 환자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더 심각한 손상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료할 때 오진원에서 잘못된 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이대목동 사건처럼 잘못된 투약으로 폐를 입을 수도 있고 또 간염의 위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환자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러한 위험을 이렇게 가지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병원에 찾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메이오 클리닉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병원의 모든 식구들이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는 데 있어서 집중할 때 이러한 리스크들은 굉장히 감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후반부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해놨습니다.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사망률에 대한 보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 유바가 메이오 클리닉처럼 모두 다 팀원들이 협력과 존중을 통해서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면 좋겠는데, 그래서 메이오 클리닉은 따뜻한 양질의 치료를 위해서 어떤 폼을 정했냐면 환자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을 어떤 목표를 삼고 그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관리의 핵심 요소를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들의 그 목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이오 클리닉은 지금 역사가 140년이 되어가고 있죠. 그 140년 되어간 과정 속에서 이렇게 리더들이 계속해서 여러 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핵심 가치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 정신 흐트리면 안 되겠다. 우리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 채우는 이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메뉴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 환자 관리에 있어서 7가지 항목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협조적, 협력적 팀워크를 통해서 진료. 이 진료라는 것은 조금 문장이 길어서 제가 그냥 진료로 딱 끝냈는데요. 뭐냐면 다학적 통합 진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문적인 의료를 통해서 환자의 하는 게 맞춤을 통해서 최고의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세심한 진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뉴는 뭐냐면 의사는 지역 의사들과 협력 아래에서 환자를 관리 책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메이오 클리닉은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트랜스퍼되는 환자가 당연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유발외과도 나름대로 유방 진료를 받고 트랜스퍼되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우리한테 해주는 의사들과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좋은 환자 관리 모델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려와 신뢰로 최고의 진료를 계속 제공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환자와 가족 그리고 그 환자를 담당하는 지역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계속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서 환자에게 치료를 잘 해주고 있는가, 환자의 필요를 잘 채우고 있는가를 항상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배워서 환자에게 아주 혁신적인 진단과 치료 기술 기법을 사용해서 내목동병원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가 의사로서,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로서 이렇게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이대목동병원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장면도 있지만 조직 내에 어떤 문화가 좀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쭉 신문을 보면서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인 로코피 교수가 오랫동안 자기가 이상적인 기업을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이제 왜 우리가 이곳에서 일해야 하죠? 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야 하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리더들이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오 클리닉은 정말 이상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로코피 교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병원 조직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요. 또 이런 것을 잘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코비 교수는 처음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들어본 이야기죠. 옛날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기업 문화에 맞추든지 아니면 회사를 떠나는지 선택을 강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 어느 때보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모아 더 유능하게 만드는 이상적인 일터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이상적인 기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좋은 인재를 모아서 같이 이렇게 이상적인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로코피 교수가 하는 말이 80년대 중반에 김정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4살인가 35살입니다. 84년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요. 리더와 직장에 바라는 상황이 굉장히 많대요. 어떤 상황이냐면 특히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에 대해서 기준치가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코피 교수는 이렇게 투명성과 이렇게 신뢰성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는 우리 팀원들에게 이 좋은 이상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성이 있는 리더가 있어야만이 진정성이 있는 기업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코피 교수가 이상적인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곳에서 일해야죠? 혹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아직 이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신 분이라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왜 휴가에서 일해야 되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저는 또 그에 대한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로코피 교수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로코피 교수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사람들이 리더와 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지고 굉장히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지금 2, 3년 사이에 엄청난 그런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경영인들이 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왜 우리가 이곳에 일해야 하는지 팀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에서 유바가 정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등불이 되는 그런 좋은 기업이 좋은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로코피 교수는 오늘 강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몇 줄밖에 안 돼요. 그래서 DREAM이란 대문자 DREAMS라는 걸 가지고요. 이렇게 일하고 싶은 기업의 6가지 조건을 쭉 풀어놨습니다. 첫 번째 D가 뭐죠? Difference입니다. 우리 번역을 하면 개성을 존중하고요. 두 번째는 Radical Honesty, 진실성이에요. 아니스트가 모자라가지고 라디칼이라고 붙였습니다. 저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수술할 때 라디칼 마스텍토미라면 굉장히 넓게 제거하는 거죠. 수술을 굉장히 강력하게 수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것도 그냥 조금 정직한 것이 아니라 초정직해야 돼요. 네. 그런 정도로 기업은 굉장히 정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E에 대해서는 extra value, 영양 개발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authenticity,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진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성을 보면서 저는 항상 누구를 떠올리냐면 우리 최 실장님 떠올려져요. 최 실장님이 항상 유아수다방 처음 만들 때 저에게 환자들이 별로 좋은 내용 아닐 때도 이렇게 진정성 있게 원장님 해주세요. 진정성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그 진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eaning이에요. 의미 부여.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좋은 의미를 부여해줘야 되죠. 직원들에게. 그 다음에 simple, 규칙의 단순성을 가지는 기업이 일하고 싶은 좋은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D에 대해서 difference, 개성 존중에 대해서 그런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면 앞으로 창의성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로버피 교수는 D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뭐라고? 개성을 존중하고 인재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요. 제가 세계적인 건축회사 아르비라는 회사 잘 몰랐는데 이 밑에 그림을 보니까 이걸 만든 회사구나라는 것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이 그림 익숙해요? 혹시? 네?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죠. 이거는 다 알죠, 그죠? 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리에 있는데 미술 전시관인 것 같아요. 네, 폼피두 센터라고 해놨는데요. 이 건물이 좀 독특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홍콩의 스카이라인. 부산도 이렇게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었을까 하는 해운대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회사가 어디냐면 세계 건축 회사인 아르비예요. 이 회사는 굉장히 독특한 회사예요. 어떻게? 회사 내에서 개성을 굉장히 존중하다 보니까요.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이러한 건축물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디퍼런스, 개성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개성 존중하는 데 있어서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정보를 조작하거나 부정적인 정보를 숨기지 않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사내 의사소통 창구가 다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직급이 나쁜 소식도 기꺼이 보고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체크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읽어드리냐면 나중에 우리 팀원이 이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유바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가슴이 두근거려요. 떨리기도 하고요. 유바에 대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 다음에 R이죠. Radical Honesty. 굉장히 정직해야 되죠. 이 정직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굉장히 성숙해야 되고 리더도 굉장히 성숙해야 되는데요. 왜? 나쁜 소식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회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직원들이 대다수 보면 이렇게 외부에서 통로가 돼가지고 그때서야 자기 회사 뉴스를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직원들의 회사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상황이 처했는지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은 어때요? 좋은 뉴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쁜 뉴스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나쁜 뉴스를 상사와 공유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만이 이상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복피 교수가 이렇게 들어준 것이 인슐린 분야의 세계 최고의 회사인 노보 노디스크라는 덴마크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과 수시로 소통을 잘함으로 해서 나쁜 소식도 같이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는 나쁜 소식을 빨리 접함으로 해서 어때요? 상부에 전달이 되면서 더 많은 그러한 비용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나쁜 뉴스도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조직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쁜 뉴스에 대해서 저거 왜 저랬지라고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조직은 정말 이상적인 기업이 된다는 거죠. 나쁜 뉴스가 우리가 보면 대부분 기업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이 이런 나쁜 뉴스를 공유함으로 해서 성숙하게 어때요? 탁월한 존중의 문화를 통해서 초협조적인 그런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러한 위기들을, 나쁜 뉴스들을 좋은 뉴스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관대함이 관대함을 만든다고 메이오 클리닉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관대한 조직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팀원들이 그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만들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성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 또 3가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끊김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직 차원에서 직원들이 본인의 개성을 표현하도록 권장하고, 세 번째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 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에 로코피 교수가 익스트라 밸류 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많이 해놨어요. 역량 개발에 대해서요.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직장에 다니든 간에 직장에 다니면 스스로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라 밸류 E는 그러니까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은 것이 이렇게 쭉 맥킨지, 골드만삭스, 맥도날드 회사의 세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맥킨지는 수십 년 동안 내부 역량을 효과적으로 키워온 기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역량 개발할 때 몇몇 사람 엘리트만 해서는 안 되고 전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영국에서는 맥도날드가 참 이렇게 잘하고 있다. 어떻게 말단 직원까지 전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바도 나름대로 이렇게 10여 년 동안 참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이게 수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서로가 이렇게 교환을 하고 소통을 하는 시간이 되고 또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로코피 교수가 익스트라 밸류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길래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제가 지금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익스트라 밸류를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월급 이외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회사가 돼야만이 이상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높은 단계의 고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단계의 고용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회사와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조화를 이루어야. 이거는 우리가 항상 들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합을 통해서 높은 단계의 고용이 이루어져야만이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조직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러한 전 세계의 기업들은 보면 대다수가 그 중간이든 간에 안 그러면 낮은 단계의 고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조직으로 된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높은 고용의 단계의 조직이 되려면 돈을 잘 버는 것만으로 이상적인 직장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아름다운 근무를 짓겠다는 열망이 스스로 있어야 되고요. 또 직원이 내가 좋은 자동차를 생산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람찬 그런 가치를 가지면서 또 내가 이렇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같은 그런 기업의 목표를 받아들이면서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기 자신도 내가 큰 일을 기여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이제 자기 역량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보람찬
그런 좋은 이상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기업의 활동의 결과입니다. 절대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읽어도 무슨 의미를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제가 그냥 여기에 생략을 하고요. 밑에 보면 만약 어떤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돈밖에 없다면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 상황이 나빠지면 곧바로 직원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라 밸류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뭔가 가치도 동시에 팀원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체크 포인트는 모든 직원에게 자기 개발의 기회가 주어진다. 성과가 부족한 직원들에 대해서 역량 개발할 방법을 찾아줄 수 있다. 세 번째, 성과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게 분배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체크를 해줬습니다. 자, 네 번째, 일하고 싶은 그런 기업의 6가지 조건 중에서 네 번째인데요. authenticity,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 뭐죠? 예. 자기가 말하는 그 가치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한 기업 가치를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은 것이 뉴욕 생명보험회사에서 팀원들을 이제 보상하고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실제 평가할 때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통을 일상 속에서 존중하고 실천한 점도 중요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뉴욕 생명보험의 그런 가치는 보니까 안전, 신뢰, 품질인 것 같아요. 이것까지도 같이 해줘야만이 이 사람은 최고의 성과를 이룬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의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직원들이 조직의 목적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두 번째는 회사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다른 가치는 무시하지 않는다. 이건 매우 클릭에서도 읽어본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직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실된 직장이다. 진정성 있는 직장이라는 거죠. 굉장히 짤막짤막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dream이에요. dream. 네. means, M자에 대해서. meaning은 뭐죠? 네.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리더가 참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막 위에서 내려오니까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몸 닦고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할 때 이 기업이 자기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 또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 예를 이제 로코피 교수가 이제 들은 회사가 있습니다. Ernst and Young이라는 EY라는 회계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법인은 자기 자신의 일을 할 때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직 문화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더 나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모토로 이렇게 굉장히 조직 문화를 개선을 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내가 왜 여기서 일하는지에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 체크 포인트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의무가 합당하다고 여긴다. 직원들이 본인의 의무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의미 있는 직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굉장히 오늘 빨리 끝났죠? 예. 심플룰이에요. 규칙의 단순성이에요. 규칙의 단순성의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냐면 넷플릭스를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조직은 절대 관료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심플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서류라든지 절차를 최대한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 예를 들면서 넷플릭스는 인재 관리 정책이 단순하고 자유로운 것으로 유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원들이 본인의 연차 일수를 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넷플릭스가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 잘 알죠? 인터넷으로 영화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스트리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글로벌에서의 탑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규칙의 단순성을 갖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체크 포인트도 역시 세 가지입니다. 규정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요. 조직의 규칙은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불필요한 규칙이나 서류 작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팀원이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일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야 하는가. 이거는 저한테 하는 질문인 거였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성이 있는 리더가 이상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를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회사는 언제든지 쉽게 붕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코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더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지구상에 굉장히 뛰어난 리더들이 엄청 많죠. 예, 마틴 루터 킹이나 여기 예를 들어놨습니다. 넬슨 만델라 평화를 사랑하고요. 또 굉장한 뛰어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들이죠. 근데 이런 카리스마를 따라하다 보면 자기 자신은 그런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코피 교수는 정해진 툴 안에서 본인을 맞추기보다 본인의 평범한 인간적인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리더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진정성이 있는 리더가 있으면 조직 전체도 진정성을 갖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코피 교수는 이렇게 5단어로 조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Be yourself more with skill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더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밝히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전문 지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리더는 이렇게 be yourself more with skill이라고 이렇게 능력을 가지면서 자기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왜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참 이렇게 저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저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좋은 답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제 있는 모습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서름없이 이렇게 보여주고는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팀 스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관계를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의료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끝날 시점에 제가 이제 안양생병원의 박성은 원장님 소개를 이야기를 잠시 했어요. 안양생병원은 우리가 한 2-3번 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안양생병원은 처음에는 산부인과 외과로서 아주 작은 병원이었어요. 그 원장님과 사모님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고 외과 의사였는데 병원이 점차 시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 동기인 박상은 선생님이 그 병원에 가서 팀
팀 스킬을 발휘하면서 200병상도 안 되는 그 병원을 지금 1000병상 이상 되는 아주 큰 병원으로 이렇게 일군 그런 팀 스킬을 가진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항상 이런 팀 스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리더가 되려면 팀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왜? 리더가 다른 직원들과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조직은 그저 헛도는 바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 바퀴끼리 잘 맞물려야 기업 전체가 어때요? 추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 스킬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양할 수 있는 리더십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우리 유바에는 여성 직원들이 거의 90% 이상이 되는데 이 데미 조 슐츠라는 미국 1세대 여성 전투기 조종 비행사의 이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큰 배움이나 교훈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데미 조 슐츠는 어떤 분이냐면요, 리더로서 이렇게 참 탄탄한 과정을 밟아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3년도에 이 대학을 졸업하고 85년도에 이제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비행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는 공군에 입사해가지고 공군에 들어가서 전투 비행 조종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때 낙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군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공군 조종사를 뽑을 수 없다고 해서 자기는 차선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걸 차선책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해군에 들어가면 여조종사로서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해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항공에서 근무를 하고 난 뒤에 최근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지상에서 9,000m 굉장히 고공이죠. 거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한쪽 엔진이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객실 쪽으로, 그러니까 비행체 안으로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나니까 어때요? 기압 차이로 인해서 비행기가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런 과정에서 아주 침착하게 149명을 안전하게 랜딩을 시켜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한번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That was 13 of an engine power descending. So a single engine descending have a fire level. We're looking at Philly stuff. 여기가 부서지네. 파편이 튀어가지고. Medical meters there on the runway as well. We've got injured passengers. Injured passengers, okay, and is your airplane physically on fire? No, it's not on fire, but part of it's missing. They said there's a hole and someone went out. 데미 조 슐츠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구멍이 나면서요, 한 사람이 아마 빨려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빨려 나가는데 이제 승객들이 전부 다 그 사람 끌어들여 가지고 저 부상만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아주 무슨 그 관제탑하고 연결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침착하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착륙을 하고 난 뒤에 아까 얘기 앞으로 나온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스토리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리더라는 것이 뭔가 이런 그 위기가 있을 때 팀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리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서 일하고 싶은 기업 6가지 조건에 대해서 팀원들이 이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간단하게 유바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점수에 대해서 각자 자리에서 유바가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은 이상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발표를 부탁할게요. 자, 누군가요? 네, 단층의 박비입니다. 일하고 싶은 기업의 6가지 조건 점검표를 보고 제가 하나씩 다 매겨봤는데 대략적으로 한 7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높은 점수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대부분 높은 점수가 나와가지고 평균적으로 만족스러운 일하고 싶은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상적인 기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왔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만 열심히 잘 해준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상적인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70분까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누군가요? 은정씨? 대표나? 저는 점수가 긴장되는데 빠바바바 50점. 저는 병원의 목표를 정확히 유지해서 어떻게 하면 수술팀, 탁팀에게도 원하는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0점이랍니다. 다음에 마지막 팀은 누구죠? 안녕하세요. 저는 점수를 매겨보니까 78점이 나왔고요. 점수 너무 후하게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다기보다 지금 노력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5점을 다 받은 진실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 원무의 특성상 전산으로 이제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므로 때문에 이제 숨기거나 조작할 수 없고 부정적인 정보 같은 경우도 다 같이 공유해야 어떤 일에 대한 대비책을 논할 수 있어서 숨기기보다 오히려 더 이야기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의사소통 창구가 다양하다. 그전 병원에서는 의사소통은 원무팀은 원무팀끼리, 간호과는 간호과끼리 팀끼리 소통을 했는데 저희 병원은 아침 조례 시간이라든지 CS 교육, 여직원 회의, 수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다양한 선생님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업무가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 외과, 건강검진센터, 성형센터 와도 소통을 해야 하므로 타 병원에 비해 소통의 창구가 다양하고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직급이 나쁜 소식도 기꺼이 보고받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담당 현사팀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2층의 외래 미경팀장님이나 아니면 저희를 관리해주시는 간호과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먼저 이제 오픈마인드로 경청을 잘 해주시고 해결 방법을 잘 제시해주시는 부분이 커서 이제 나쁜 소식이나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나 환자들 컴플레인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어려운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성에 대한 부분은 만점을 제가 표시를 했고요. 다른 부분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100점을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바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도 제가 딱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우리 최순희 팀장님, 네, 우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수인 팀장님과 팀원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예, 발표하라고 해서 이런 게 바로 각과 의리 아니겠습니까? 발표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한자분께서 건강검진이랑 유방 초음파를 같이 예약을 하셨는데 한자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자분께서 복합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옷깃만 스쳐도 상당히 아픈 그런 통증을 지니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환자분께서 검진을 하시면서 보통 위내시경을 하실 때 수련을 하시면 저희가 초음파 후에 엔도를 제일 마지막에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 사실을 이제 알고 나서 전체 팀원들도 알고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2층에 미경 팀장님 2층에 또 계신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어떻게든 환자분에게 빠른 진행을 해서 그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의논을 한 결과 저희가 엔도를 먼저 최대한 진행을 하고 후에 엔도가 끝나고 나면 약을 드실 수 있어서 약을 드시면 괜찮아지신대요. 네, 약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 엔도를 먼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외과 스케줄도 바꾸고 그리고 뭐 자궁경부나 복부초음파 이런 진행을 다 변경을 했는데 환자분께서 실제로 어느 정도 통증이 있으시냐면 복부초음파 하실 때도 저희가 상복부를 탈의하실 때 수건을 덮어드리는데 그 수건조차도 드릴 수 없을 정도시고 경부검사할 때 저희가 치마를 탑치마라고 이제 갈아입혀드리는데 그것조차도 못 입으시는 정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분을 뵙기 일주일 전에 TV에서 복합통증 증후군에 대한 환자분이 실제 사례를 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제가 좀 울었던 기억이 있어서 어머님께 조금 더 감정이입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괜찮으시면 어머님이 괜찮다면 같은 여자고 이렇게 수치심이 없이 제가 의대를 하려면 어머니 탈의를 다 하고 검사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하니까 어머님 나는 괜찮다. 내는 이런 말씀까지 나겠습니다. 내는 괜찮다 그러시면서 다 보고 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복부 초음파할 때도 이제 다 탈의를 좀 하시고 그리고 경부검사 하실 때 더 민망하실 수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절대로 여자다 보니까 좀 많이 민망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치마도 입지 않으신 상태에서 경부검사를 진행했는데 그러고 나서 4시에 끝나자마자 저희가 또 약을 드리고 또 밑에 검진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상당히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협력을 통한 진료가 아닌가.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저희가 외치는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환자가치 중심의 따뜻한 병원을 만든 사례가 아닌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답이 돼가지고. 그래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필드에서 체험하지 않으면 이 말을 전달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지난주에 우리 이제 메이어 스타디 할 때, 그런 수진 팀장님이 이제 이렇게 좋은 사례를 설명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우리 유바의 좋은 이야기고, 우리가 배울 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료진과 팀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또 이렇게 유방 환자다 보니까 빠른 치료하고 또 환자의 통증을 이렇게 해결해 줘서 감사합니다. 통증이 이렇게 아파요? 이 옷깃만 스쳐도 아파요? 네, 집에서도 실제로 다 보고 계시네요.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강의 이렇게 힘드신데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